안녕하십니까, 이공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근래에 제가 아는 제자나 젊은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사랑이 변하냐는 거죠. 변하냐고. 어떻게 사랑이 변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 변해 보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죠.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2세를 낳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늘이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가 나잖아요. 애가 나와. 그럼 이제 이 애를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도 처음과 똑같이 계속 그런 육체적 사랑 에너지만 나오면 애만 나오고 나온 애들은 잘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에너지를 주죠. 그럼 이제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아이를 잘 기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크고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도 중년의 이제 나이에 접어들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떤 사랑이 나오냐? 이제 사랑이 무르익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지애가 생기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따져보면 우리한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에 정의를 내리면 뭐로 내릴 수 있냐면, 이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사랑 애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사랑은 하나 되는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 되는 거에 제일 강한 게 친의 관입니다. 친. 그래서 우리가 친하면 옛날에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불렀고 엄마를 자친 이렇게 불렀거든요. 요 친이 뭐냐면 이 친할 친자인데 요거는 천륜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되는 단계가 뭐냐면 인입니다. 인. 이게 어질인자. 이게 보면 사람인 플러스 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의 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에 단서가 되는 마음이 뭐냐면 측은지심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두 번째에 하나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애물이라 그래가지고 물건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이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애물에 해당하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아낀다 이런 뜻입니다. 아낀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사랑하고 누군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이제 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단계가 인의 단계가 되는 거죠. 인. 그럼 인이 되잖아요. 인. 그러면 인의 단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측은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부부들끼리 좀 오래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유 내 남편 내 부인이 약간 불쌍하다 이런 느낌일 때 그건 측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더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부부가 되고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냐? 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친. 그럼 이제 뭡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동지애가 생긴다고. 요 기기가 이 시간을 보면 언제 그러냐면 남녀가 보면 갱년기 때가 있어요. 갱년기 때. 그럼 그 갱년기가 잘 보면요. 뭐냐 이렇게 보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남자지만 속에 여자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도 겉으로는 여자지만 남자의 모습이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갱년기 때가 되면 이제 남자는 그 마음속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밖으로 나오고 여자들은
남자였던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남자들은 강인한 것보다는 여자의 이 섬세하고 이런 여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갱년기 지나면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막 눈물 나고 이러는 이유가 이제 여성의 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여자들이 갱년기 되면 남자의 그 강함이 나오니까 이제 요 갱년기가 지낸 이제 부부들은 서로 뭡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애가 생겼다 막 이러잖아요. 요 개념이 됐을 때 이게 친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부부는 이제 촌수를 내릴 수가 없죠.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촌수를 내릴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만나서 열렬하게 사랑하고 또 애를 기를 때는 두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애를 기르고 이제 중년 넘어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 때는 서로 뭡니까? 네, 동지의 개념으로 됐다. 자, 그러면 그 열렬한 에너지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거다? 아니죠. 본질은 똑같은데 더 뭡니까? 숙성되고 무르익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더 무르익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하나의 뭡니까?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본질을 모르고 그냥 겉 외형만 보면 이제 변했네, 옛날 같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뿌리를 알고 나무를 보는 사람과 그 뿌리를 모르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보세요. 그 뿌리를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봄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펴서 저 가을에 이제 이게 열매를 맺고 나면 이게 또 겨울 가을이 돼서 이제 열매가 뚝 떨어지고 다시 또 겨울에 잠을 잤다 또 싹이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게 뭡니까?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뿌리를 모르고 그냥 외모만 보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니까 야 이게 나무가 이게 다 다르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왜냐면 겉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면을 알고 뿌리를 알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뭡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너와 나를 이렇게 같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자꾸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거로만 자꾸 보니까 사랑이 변했다는 둥, 뭐 애정이 식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면 사랑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냥 달라져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형태로서 발현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알면 달리 보이지만 그게 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시대에 따라 사랑은 변하냐?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냥 더 무르익어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